풍산자 반복 수학하고요. 네, 45페이지고, 네, 45페이지 제목은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 부등식이 뭔지부터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이요. 그래서 밑에 개념 박스 보시면 첫 번째의 절대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뒤에 부분 보시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이제 그런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라서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조건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그 실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두 실수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증명이나 과정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걸려요. 특히 실수라는 단어가 있어야 이제 세 번째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 근데 a, b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a도 b도 0입니다. 라는 게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을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수라는 걸 반드시 판단해 주시고 문제에서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제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판단해 주시고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32번 같은 경우는 절대 부등식의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32-1번을 보시면 x가 무슨 값인지에 따라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도요. 2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실수이긴 하지만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도 x가 0이면 어떡할 건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겁니다. 자, 3번이요. 절대값 x 더하기 1인데 3번을 보시면 지금 32-3번입니다.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한테 1을 더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0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1보다 크든 1이 됐든 0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도 2번이랑 같은 논리인데요, 여러분. 자,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냐라고 물어봤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x제곱 더하기 1, 2x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인수분해 되죠. 곱셈 공식이요. 공식으로 인수분해 했어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x가 들어가든 당연히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33번이요. 두 식의 대소 비교인데 식의 대소 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뒤에 거를 빼서 그 나온 결과물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A에서 B를 뺄 거예요. 그게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고요. 두 개를 뺐는데 0이 나왔으면은 A랑 B는 같습니다. 자, 0보다 작은 게 나왔으면 이번에는 거꾸로 B가 더 뒤에 게 더 큽니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3-1번을 보시면 형태를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가정하에 A에서 B를 일단 빼줍니다. 빼준 다음에 부호를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빼줄 거고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보시면 자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이 뒤에 거는 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아니라 2를 곱해야 되죠. 앞에다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보호 조심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4분의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게 될 거예요. a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죠. 자, 근데 ab는 당연히 실수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죠?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절대분식입니다,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올 거니까 뺐더니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지금 결론인 거예요.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소비교라는 건 결국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식을 빼서 전개를 하고 또는 전개를 통해서 인수분해과 인수분해 등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실제 그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손으로 다 써보셔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2번도요. 같이 볼게요. (33-2번을) 보시면 자 a에서 b를 뺄 거예요, 여러분. 근데 1 더하기 a분의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b분의 b를 뺄 겁니다. 자, 빼서 대소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의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분모를 통분을 해줄 거예요. 자, 통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a한테는 1 더하기 b가 붙을 거고요. 곱해질 거고. 부호 조심하시고요. 중간에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b한테는 1 플러스 a가 곱해질 겁니다. 자, 이제 분모는 곱셈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만 정리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ab 빼기 b 빼기 ab. 그럼 결과적으로 ab가 사라질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는 1 더하기 a고 1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분자는 a 빼기 b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 옆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단 a는 b보다 크고요. 그리고 둘 다 양수입니다가 적혀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a도 양수죠. 1 더하기 a 양수고 1 더하기 b 양수니까 분모는 당연히 양수겠네요. 네, 근데 이제 a 빼기 b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는 a 빼기 b는 계산하시게 되면 당연히 양수죠. 이유는요, a가 b보다 크니까요. 크니까 앞에서 뒤에 걸 빼주면 0보다 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분 모두 양수고 분자도 양수네요. 그래서 결론, 이 분수 형태는 양수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보다 크더라. 결론은 a가 b보다 큽니다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자, 이번에 루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양수라는 게 확실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빼게 됩니다. 제곱해서 빼더라도 0보다 크면은 결국 a가 b보다 큽니다. 같으면 a랑 b랑 같습니다. 자, 0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b가 a보다 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제곱해서 뺄 때는 a, b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자, a가 만약에 숫자 개념에서요. a가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b가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a가 b보다 크거든요. 4가 양수니까 4가 마이너스 5보다 커요. 근데 제곱을 하는 순간 a제곱은 16이고 b제곱은 25가 돼서 제곱을 할 땐 대소비교가 변하게 돼요. 이러기 때문에 부호가 같을 때, 특히 양수일 때만 써주는 게 제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냥 막 제곱하면 안 되고요. 제곱해서 뺄 때는 부호가 같을 때, 특히 양수일 때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류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A랑 B는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이번에는 제곱해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A 더하기 B고요. 자, B를 제곱할 때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전체의 완전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셔야 되죠. A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자, 정리 다 하고 나면 마이너스 2 루트 AB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났는데 AB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지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라고 나오면 돼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작은 게 나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곱하지 않았던 제곱하지 않았더라도 B가 A보다 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A, B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빼서 부호를 판단할 겁니다. 단 두 번째 2번 가로요. A, B 모두 양수란 게 확실하다면 제곱해서 빼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 성립하는 거를 증명해 봅시다 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증명 과정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직접 쓸 줄 알아야,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다른 문제들한테 적용해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4-1번을 보시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형태들은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는 눈에 익히고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해요. 근데 그걸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AB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AB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B제곱을 쪼개줍니다. 이 B제곱을 쪼개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4분의 1 B제곱, 그리고 원래는 전체가 B제곱이니까 3분의 B제곱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4분의 3 B제곱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A, B는 모두 당의 실수라는 건 문제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다시 말하면 실수의 제곱은 최소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식의 합이니까 최소값은 0이게 되겠죠. 둘 다 0일 때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당연히 최소값이 0입니다. 또는 그냥 부등식 개념에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금 증명 박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등호는 A랑 B랑 모두 0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등호란 얘기는 지금 이 제곱들이 모두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호라는 거는 이 등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합이 0입니다 라는 이 등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곱들이 모두 0일 때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부터 4분의 3b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게 될 거고요. 자, 위에 거는 a 더하기 2b가 0이라는 게 되죠. 2분의 b가 0이라는 게 되죠. 근데 밑에서 이미 b가 0인 걸 확인했으니까 a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 다 0입니다 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2번도 부호가 다르지만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겁니다 라는 거고요. 자, 옆에 이제 3번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절대값 두 개 합, 그리고 하나는 합한 거에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은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니까 제곱해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두 개를 제곱해서 빼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해서 뺐더니 이제 세 번째 줄 정도 갔더니 a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자,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전체의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값이 안 나오고 그냥 2ab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혹시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절대값 기호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왼쪽 식에서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의 전체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있지만 중간에 2ab 할 땐 이 절대값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값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식은 완전 변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없어질 거 다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게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가 남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문제에서 어차피 내 앞에 부분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뺀 것도 내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은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증명하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증명합니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 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거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이거를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A, B가, 자, 알맹이에요. 절대값 A, B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절대값 A, B 빼기 A, B에서 절대값의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기 자신 그대로 풀리죠. 그래서 A, B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자, 두 번째요. 그럼 A, B가 0보다 작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B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 A, B는 어쨌든 A, B가 안에가 음수라 하더라도 절대값 A, B는 당연히 양수죠, 여러분.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라는, 그러니까 실제 숫자를 대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절대값 A, B는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요? 절대값이 더 큰 거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양수잖아요. 얘는 양수고, 자, 문제에서 조건이 A, B는 음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요. 그럼 그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결론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절대값 AB에서 AB를 뺐는데 절대값 AB 이 부분은 양수 어디 갔어? 절대값 AB 이 부분은 양수잖아요. 양수고 AB는 실제로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결론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요. 자, 뺐을 때 1번 조건에서는 0입니다가 나오고요. 2번 조건에서는 뺐을 때 0보다 큽니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두 개를 합쳐주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증명 과정에서 이해가 되셔야 다른 부분들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루트든 절대값이든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실하다면 제곱해서 문제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곱해서 빼는지 이해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의 흐름이나 식의 관계식들 보시면서 박스 찾아주시고, 가랑 나라는 박스 찾아주시고, 그 박스일 때 그런 조건들 한 번 더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안 되면 하고 나서 꼭 질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페이지에서요. 이제 제목을 보시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줄여서 산술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번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절대부등식의 일종이고, 자, 굳이 나누자면, 자,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두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루트 AB를 기하평균입니다 라는 이름을 붙인대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우리는 보통 산술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건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랑요.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A와 B가 같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크다, 이거는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보통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 A 값, B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 거냐면 저 식을 좀 변형해서 a 더하기 b는 2루트 ab입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자,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한국말로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곱에 대한 최대를 구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거는 문제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더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도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합에 대한 최소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A랑 B랑 같습니다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35-1번 A가 0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죠. A가 0보다 클 때 이제 존재 조건이고요. 왜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인데 문제에 주어진 문제는 A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고만 돼도 A도 0보다 크고 A분의 1도 0보다 크죠.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약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식이 뭐가 남냐면요. 이 식을 계산하시게 되면 2가 남아요.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에 대한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단 그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A랑 B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A랑 B는 A랑 A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와 A분의 1이 같으려면 A제곱은 1입니다 라는 거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0보다 크니까 A가 1일 때, 결과적으로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 안 틀립니다. 처음부터 그냥 값을 내는 연습만 하게 되면 정작 이런 게 필요할 때 여러분이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씩 다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중요하면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테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문제요.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게 4A랑 A분의 9래요. 근데 문자는 어차피 A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식이 2루트 4A 곱하기 A분의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성립할 건데, 약분하고 계산하고 나면은 12입니다 라는 숫자가 나올 거래요. 그래서 결론은 4A 더하기 A분의 9라는 식의 최소값은 1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12라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앞에 있는 숫자 4A랑 뒤에 있는 숫자 A분의 9랑 같아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4A 제곱이 9가 될 거고, 그래서 A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가 나오겠죠. 근데 A가 양수여야 되니까 A는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값 12를 가집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귀찮더라도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요. 3번 문제만 돼도 사실 내신에 그냥 혼자 이렇게 뚝 튀어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A가 왜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A가 1보다 커야지 A 빼기 1이 0보다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앞에 식은 A 더하기 1. 이거는 괄호를 좀 치는 게 처음에 여러분께 설명하기 편해요. A-1분의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1이 0보다 큰 게 확인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A가 1보다 큽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온 겁니다. 문제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루트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1분의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소값은 4인 것 같은데 그 최소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등호가 성립했다는 뜻일 거고요.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는 앞에 식 누구요? A-1과 뒤에 식 A-1분의 4가 같습니다 라는 거고,
a-1의 제곱은 4입니다. 다시 말하면 a-1은 풀마 2입니다 라는 건데, 둘 중에 누구만요? a-1이 양수여야 되니까 a-1이 얼마일 때요? 네, 2일 때. 그래서 a는 3일 때 성립합니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귀찮더라도 이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산술기하는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이게 다 문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찮아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4번, 5번까지 판단을 해주세요. 4번, 5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안 되는 게 있으면 네, 하고 나서 꼭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4번, 5번 푸실 때도 등호가 되는 값이 언제인지,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다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거 꼭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36번, 37번 같은 경우는 식의 값을 준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식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산술계를 판단하라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자, 36-1번을 보면은 a, b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보러 갔더니 36번 문제에 두 양수 a, b라고 적혀 있죠. 그럼 산술기하로 써도 됩니다 라는 거고 2루트 a, b입니다. 이게 산술기하 식인데 a, b가 4라는 값을 줬으니까 계산하시면 그냥 네, 최소값이 4입니다 라고 성립할 수 있어요. 단 등호가 성립해야지 최소값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앞의 식과 뒤의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a랑 b랑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요. a, b가 6이래요. 근데 주어진 식은 2a 더하기 3b, ab가 양수니까 2a, 3b도 양수일 거고요. 2루트 6ab가 될 건데 ab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12인데 결과적으로 2a랑 3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또는 뭐 a가 2분의 3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런 조건일 때 네,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합에 대한 값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합에 대한 값을 줬는데 이렇게 이걸 보시면 a 더하기 b, 물론 a, b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잘 보세요. 합에 대한 값을 주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곱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물어보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산술기하 식이에요, 여러분. 식인데 이 식을 기준으로 자, 2를 나눠주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입니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b는 전개는 안 할게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a, b 입장에서는 이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a, b라는 곱한테는 이 왼쪽 식이 2분의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최대값이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게 산술기하는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같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a 더하기 b가 2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2 루트 ab인데 a 더하기 b가 2래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1은 루트 ab입니다 라고 약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최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고요. a랑 b랑 어때야 돼요?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37-2번이요. 3a 더하기 2b가 12래요. 자, ab는 물론 양수인 거 문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3a 더하기 2b는 2 루트 3a 곱하기 2b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3a 더하기 2b가 12라 그랬으니까 12는 2 루트 6ab가 될 거고요. 그래서 2로 약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럼 36이 6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6이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다? 6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같으려면 3a랑 2b랑 어떨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a랑 2b랑 같을 때 네, 최대값이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뭐 A는 3분의 2B입니다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일 때 성립합니다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산술기하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두 번째는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산술기하는 언제나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작용해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이제 명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개념 박스에 보면 다 증명 과정이 나와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산술기하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산술기하보다는 이제 시험에서의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막상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처음에는 일단 포인트를 산술기하 쪽에 두고 산술기하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코시-슈바르츠는 이제 여기에 있는 48페이지에 있는 계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 정도로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바로 보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거는 크거나 같대요.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앞에 a, 뒤에서도 앞에서 x, 이 두 개를 합해서 ax 곱해서 ax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에서 뒤에 거, 두 번째 식에도 뒤에 거 해서 뒤에 식 by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형태로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등호는 거기 써 있죠. 등호는 a분의 x, 자 앞에 거의 비율, 그 다음에 뒤에 거의 비율, b분의 y 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태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을 가지고 뒤에 부분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문제는 이 뒤에 부분의 형태를 가지고 앞에 부분의 형태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A, B, X, Y에 대한 형태를요. 추론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형태 위주로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문제 유형에 좀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8번을 보시면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성립한대요. 5인 게 성립한대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먼저 적어 놓으시고요. 근데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원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x 더하기 y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의 기준은 이제 x 더하기 y인 거거든요. 근데 x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1 곱하기 x라고 1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 앞에도 1 곱하기 y라고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 형태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의 제곱이랑 1의 제곱의 합이 생략되어 있었겠네 라고 형태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제 앞부분 여기는 계산하면 2가 나오고 이 부분은 문제에서 5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이 10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는 이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분의 x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분의 x니까 여기선 x, 그리고 뒤에 부분들 또 1분의 y, 그러니까 1분의 y니까 결국 y죠. 이 두 개가 같아야지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이랑, 그러니까 자리, 앞자리냐 뒷자리냐 이거의 형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문제가 참 조금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4번 문제를 좀 볼게요. 38-4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자리를 봤더니 여기 3이 있죠. 그래서 여기 3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곱하기 4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4의 제곱, 얘네가 앞에 곱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시면 3제곱 4제곱은 2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였어요. 그게 최대 최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3x 더하기 4y의 제곱입니다 라는 거고, 이게 결국 계산하시면 12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풀어주면 하나는 왼쪽은 마이너스 5루트 5보다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5루트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그래서 얼마요? 3분의 x, 같은 논리로 4분의 y, 이 두 개가 같을 때 네, 최대 최소 등호는 성립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4x가 3y일 때 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거꾸로예요, 여러분. 아까는 지금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 부분을 주고 여기에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부분을 줄 거예요. 이 오른쪽 부분을 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네, 최소값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39번을 보시면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형태를 끼워 맞추는 건 여전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x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x 앞에는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 1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x 더하기 y에서 y 앞에도 1이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부등식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부분 계산해주면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고요. x 더하기 y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6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네,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1분의 x가 1분의 y입니다. 이 조건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까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하나 더 풀게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번에 활용하라는 식은 2x 더하기 3y라는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2x니까 x 앞에 2가 있어서 여기다 2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 3제곱이 더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결국 성립할 건데, 자, 2제곱 3제곱이니까 13이고요. 그게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은 13의 제곱이래요. 그래서 결국 13으로 나누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이 성립할 때라는 그 등호가 성립할 때는 2분의 x 그리고 3분의 y가 이 부분이 성립할 때 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3x가 2y입니다 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네, 48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명제가 좀 내용이 많았죠. 긴 명제를 다 이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한 거고요. 네, 명제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이제 이 남아있는 문제들, 제가 풀어드린 문제 당연히 푸셔야 되고, 네, 남아있는 문제를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포인트나 중요사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다 점검하시면서 귀찮더라도 다 점검하면서 문제 풀어주시고,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꼭 학원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